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예,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서 한국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답변하신 거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 1억 원에 대해서 출판 비용으로 쓰려다가 출판이 안 돼서 결국 그거를 돌려받았는데 자기 압수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억 원을 지금 5천만 원씩 두 군데에 나눠서 기부했다라는 것이죠. 네. 기부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네, 그러나 뭐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요. 예, 예. 네. 지금 제가 봐서는 자기 압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 그 거래 기록은 없을 것 같고요. 그 5천만 원도 뭐 현금으로 지급됐든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 뭐 그런 추정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 반드시 좀 의문을 해소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명쾌하게 해소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후에도 그 차량도 결국은 유학 가는 바람에 못 써서 다른 단체에 기부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 중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똑같이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인 논란이 될 거고 이런 사안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또 어떤 고소고발 사건 등에 연루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충분히 해명 가능하고요. 제가 예. 이 자리에서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뭐 해당 단체에 대한 또 공개가 예, 알겠습니다. 어떤가 그러면은 하는 꼭 그런 반드시 관점 때문입니다. 저 의원님들께 네, 네, 비공개로라도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부터 18년 8월까지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셨어요. 그죠? 네. 후보자님이 지난 17년 9월 달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교섭단체 연설을 하시면서 공정경제,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혹시 네. 기억나세요? 네. 어떤 내용이신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주로는 뭐 법령 개정 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그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뭐 단가 후려치기 등 또 네. 그다음에 골목상권 침해 이 세 가지를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과 갑질을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특경가법상에 있는 불법 경영진에 대한 취업 제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사문화되어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을 다시 시행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법무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경영진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 놓고 취업 제한을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법무부가 취업 제한을 안내하고 또 법무부가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법무부 장관 혹시 되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정 경제가 그 혁신 성장과 더불어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3대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의미 있는 성과가 없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 경제를 하기 위한 특히나 재벌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권 초기에 재벌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다려보자라고 태도를 가지면서 막상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안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벌도 자발적으로 아무런 것도 개선하거나 개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에 대한 스터디 코드 도입 외에는 거의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상법 개정 등을 비롯한
재벌 개혁을 위한 법안들 개정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럼 정부 책임일까 국회 책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국회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이 뭐냐. 법 개정을 국회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적극 나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뭐 하위 법령이라도 맞습니다. 고쳐서 예. 그래서 정부가 지난 9월 달에 당정협의회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행령 사안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근데 법무부가 제시한 거가 최근에 후퇴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려가 큽니다. 뭐냐면은 사회이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시행령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재계 반발이 심하니까 다음 주총에 바로 못하겠다. 이거는 좀 미뤄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이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기업 투명성이나 또는 공정 경제를 통해서 기업의 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재벌 개혁은 공정 경제는 비단 경제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특히나 법무부는 상법이나 다른 법률들을 또 관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공정경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 시행령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들을. 제가 이거 장관님께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국무위원 되시면은 네. 법무부뿐만 아니라 금융위, 공정위 또는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까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대한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좀 힘을 써주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후보자님 오전에 기부금 내용과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도 기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전 질의 시간에 제가 공정경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9월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이 꼭 정부 약속대로 진행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자료집 참고하셔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공정경제 재벌개혁을 위한 의견들을 제대로 좀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간단하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권익위가 우리 행정부 전체의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인 건 아십니까? 네. 예, 그래서 권익위가 고충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충 민원이라는 것이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한 민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권익위가 전 부처의 내용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이 접수가 되면 조사도 하고 그 조사에 대한 처분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 행정기관 중에 검찰만 권익위의 옴부즈만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예. 네. 그래서 지난주 23일 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도 권익위의 옴부즈만 제도에 적용을 받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어떻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거를 적극 수용해서 당장이라도 시행령 개정 사항인데 추진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거는 권익위의 그 소관 법안인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16년 국회 정무위에서 이게 시행령이 검찰의 반대로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직접 법을 발의해서 정무에서 법안까지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는 또 법무부의 검찰의 반대로 그리고 일부 검찰 출신 의원님들의 반대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지금도 법안 소위 이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는 법 개정으로 할 정도의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는 검찰이 모든 행정부처 중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고 또 검찰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장관님 되시면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에 대해서 혹시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예결위에서는 앞으로 검찰의 예산을 독립 편성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찰에 대해서 예산을 독립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법무부의 통제 수단으로서 예산권을 법무부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법무부이고 그를 대표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이 국가재정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무부가 계속 검찰 예산을 관할하고 네. 독립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생각을 네, 가지고 네. 계신 겁니까?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정부 조직법상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안부의 경찰청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경찰청은 스스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직접 경찰청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독 검찰청에 대해서만 법무부가 계속 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검찰의 예산을 독립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 예산 조직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국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물론 뭐 그런 검찰의 민주적 통제 또 국회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것은 일견 이해를 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법률상 독립의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일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은 저는 지금 해당 법률들에 대한 정비를 하든가 뭔가 그런 명확하게 이 논란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되시면은 그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백혈연 의원님께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면서 보다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방통대 로스쿨이나 예비시험 제도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후보자님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그 응시율도 조금 상향을 시키고 또 이런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뭐 다른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늦가기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야간 방통대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